조조가 후계자 자리를 놓고 조비와 조식 사이에서 한창 고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조식을 지지했던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정의와 정의입니다. 이들은 인물 열전이 없으나 삼국지 본전에 일부 기록이 나와 있고 진사왕 조식전에 주석으로 달린 위략과 문사전에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략에 따르면 정의와 정의에 붙이는 정충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예주 패국 출신으로 조조와 같은 패국 출신이었으며 이전부터 조조와 친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협천자를 두고 고민할 때 정충은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조카는 평소에 늘 탄식하며 나라를 바로잡고 보좌하려는 뜻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때요 라고 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헌제를 영접하고 호연을 새로운 도읍으로 삼은 뒤 정충을 사예교의로 임명하며 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충에게는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좋아했다는 점이라 그는 여러 장수들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술을 마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에 결국 위장에 궤양이 생겨 죽었습니다. 조조는 죽은 친구의 아들인 정의가 재능이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한 선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록 아직 그를 만나보지 못했으나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려 했는데 그 전에 조비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조비는 조조에게 여인은 외모를 보는데 정례는 눈이 불편하니 진실로 여동생이 필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걱정됩니다. 복파의 아들인 하웅무에게 시집 보내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조조는 조비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후 정의가 승상년으로 임명되어 조조는 정의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의 재능이 매우 뛰어났기에 그를 칭찬하며 정년은 훌륭한 선비로 설령 그의 두 눈이 멀었더라도 마땅히 딸과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물며 애꾸눈인 것이 문제겠는가. 이는 내 아이가 나를 그르치게 한 것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의도 조조의 딸과 결혼하지 못한 것을 원통해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선 정의는 조비를 원망하면 원망했지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정의는 조식과 친하게 지냈고 항상 조조에게 조식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물론 정의가 조비 때문에 조조의 딸과 결혼을 못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조식을 지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조식의 버시자 측근인 양수보다도 더 앞장서서 조식을 지지하며 위험한 후계자 싸움에 개입한 것을 보면 조비에 대한 악감정이 느껴지므로 조비가 자신과 조조의 딸의 혼인을 반대한 것이 정의가 조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사전에 따르면 정의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어 박학다식했으며 눈에 장애가 있던 형과는 달리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형인 정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조식을 지지했는데 그는 조조와 대화를 나누게 되자 침착하고 차분하게 임치우는 천성이 인자하고 효심이 깊어 이러한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총명함과 이치의 밝음이 거의 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학다식하고 식견이 깊으며 문장도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납니다. 지금 천하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와 군자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인치우를 따르고 교제하기를 원하며 그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려 하니 이는 진실로 하늘이 대위나라에 복을 주어 영원히 무궁한 왕업을 이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조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정의에게 조식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찌 경의 말과 같지 않겠는가? 내가 조식을 후사로 세우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정의는 조조에게 이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천하의 존망이 달린 일이라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제가 감히 참여할 바가 아닙니다. 저 정의가 듣기로 신하를 아는 데는 군주만한 이가 없고 자식을 아는 데는 아버지만한 이가 없다고 합니다. 군주가 현명하든 어리석든 아버지가 현명하든 어리석든지를 불문하고 항상 신하나 자식을 능히 아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대개 서로 아는 것이 한 가지 일이나 사물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하루아침이나 하룻밤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명공께서는 모든 일에 통달하시고 명철하시며 자식들도 잘 아십니다.
이제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명을 내리시고 영원히 평안하게 할 말씀을 하신다면 가히 위로는 천명에 응하고 아래로는 인심에 부합하여 짧은 시간에 완성된 일로 복이 매우 긴 세월 동안 드리울 것입니다. 저 정의가 부월지주를 피하지 않고 감히 진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상 조조가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한다면 조식을 후계자로 삼을 것이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조도 정의의 말을 듣고는 이를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역전, 황계전 하기 전의 내용을 보면 정의가 조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조비를 지지한 사람들을 참소해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역전의 주석으로 달린 부자에 따르면 최영과 서역은 한 시대에 청렴하고 현명한 사람들로 모두가 충성심과 신의로 위나라 조정에서 명성을 떨쳤으나 정의가 이간질을 하여 서역은 관직을 잃었고 최염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황계전의 기록을 보면 모계와 서역은 강직하고 고지식하며 당파적 성향이 적었기 때문에 서조연 정의와 사이가 나빴고 이로 인해 정의가 여러 차례 그들의 허물을 조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기전의 주석으로 달린 위소에 따르면 정의 형제는 총애를 받았는데 하기는 정의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서 부손이 하기에게 정의와 서로 사이가 나쁜 것이 이미 심할 정도이고 자네는 모계의 친구인데 모계 등은 정의가 이미 해쳤소. 자네는 응당 조금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하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하기는 부손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은 도리어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인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또 간사하고 아첨하는 마음을 품고 현명한 조정에 서 있는데 그러한 행동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최염을 참소해 죽게 만든 원흉이 정의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모계와 서역도 정의의 참소를 받아 죽을 뻔했으나 황계 등 조비 측 신하들의 옹호를 받아 죽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와 정의 형제는 조식을 위해 조비를 지지하는 충신들을 탄압하는 악역을 자처하면서까지 고군분투했기에 실제로 조조는 매우 망설이며 거의 조식을 태자로 삼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후의 조언을 받아 효자 코스프레를 한 조비와 달리 조식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언행과 성품을 갈고 닦지 않았고 특히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여 이를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조비가 조조의 후계자가 됩니다. 위략에 따르면 조비는 태자의 자리에 오른 뒤 정의에게 자살을 종용했으나 정의는 이를 거부하고는 조비의 측근인 하우상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우상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을 뿐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의와 정의의 미래는 불보듯 뻔했는데 조비는 조조가 죽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정의와 정의를 죽였고 그 집안의 남성 식솔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조조와 조비가 높이 평가한 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정의와 함께 형벌과 예법에 대해 논한 것들이 세상에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의 열전에서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수열전에 따르면 어떤 이가 이르길 정의와 정의가 위나라에서 이름을 떨쳤는데 진수가 그의 자식들에게 1000섬의 쌀을 구해서 나에게 주면 마땅히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훌륭한 열전을 써주겠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씨 사람들이 쌀을 주지 않았으므로 진수가 정의와 정의에 대한 전을 쓰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조비가 정의와 정의를 죽이며 그 집안의 남자들까지 모조리 죽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이 살아있을 리 만무하므로 진수열전의 이러한 기록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정의와 정의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